수급까지 체크했고요. 이어서 홀짝 박사의 모멘텀 투자 가겠습니다. 하우투인베스트 김문석 대표 연결하죠. 김 대표님 나와 계세요? 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소위 테이퍼링 이후에 업종별로 명암이 좀 다르다는 건데요. 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국내 증시는? 네, 어제 연준의 테이퍼링 결정, 어제 한국 증시는 전강 후약, 이 상승폭을 다 반납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보합권에서 계속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준의 이 테이퍼링 결정 자체는 이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을 심어줬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수출주 비중이 높은 한국 상장 기업들에게는 단기 외환 시장 움직임에 좀 부담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일단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테이퍼링 결정에 따른 이 달러 강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엔화나 원화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원화의 약세 속도보다 엔화 약세 속도가 더욱더 강합니다. 지금 이제 국내 거래소 시가총 상위 기업들 중에 시가총 1등이 삼성전자고 2등이 현대차죠. 특히 시가총액 6등 안에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 이 자동차 섹터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가기 위해서는 이들 기업들, 시가총액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이 움직여줘야 됩니다만은 어떤 미국의 테이퍼링 결정에 따른 어떤 달러 강세 자체가 특히 상대적인 엔화 약세를 이끌고 있다는 부분들 자체가 이 자동차를 포함한 엔화 약세 피해주들 쪽으로는 오히려 좀 상대 부진을 좀 이끌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거기다가 이제 금값 같은 아무래도 이제 테이퍼링에 따른 달러 강세가 나오게 되면 이 달러와 반대 쪽에서 안전자산으로 치부됐었던 이 금값 같은 원자재 가격이 좀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원자재 관련주들은 오히려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증시의 일단 시가총액 비중을 고려할 때 수출주 대부분이 이러한 이 달러 강세에도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엔화 약세에는 좀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미국 시장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상대 약세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후로 일본의 엔화의 약세 그리고 추가적인 또 양적 완화 축소 이런 걸 봤을 때 정책 관련해서 수혜주는 어떤 걸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 쪽에 저희가 좀 방향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00년대 중반에도 이 달러 약세나 엔화 약세가 상당 기간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증시는 1000포인트를 뚫고 2000년대 중반에 2000포인트까지 올라왔죠. 사실 큰 추세적인 어떤 상승세를 이끌기 위해서는 사실상 원화 강세가 나와야만이 시장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염두를 좀 해둬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 연준의 테이퍼링 결정에 단기적으로 달러 강세가 지금 예상은 됩니다만은 테이퍼링이 아주 점진적으로 느리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달러 강세는 추세적인 흐름이 아니라 아마 일시적인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의미하는 부분은 중장기적으로는 달러 가치가 크게 올라가기는 힘들기 때문에 달러보다는 이 달러 대체 자산에 대한 수급 개선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은 이머징 마켓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증시에는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란 이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자산, 한국 주식을 산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내년 4월 달까지 엔화 약세는 좀 강하게 흘러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엔화 약세를 좀 피할 수 있는 업종 쪽을 비중을 좀 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자연스러운 비중 조절 가운데서 아무래도 시장 내에 어떤 수란매가 좀 강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러한 상태에서 수급이 좀 개선될 걸로 예상되는 쪽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 경기 회복과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 자동차 섹터보다는 이제 IT나 조선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아무래도 IT 쪽에서도 일본과 가전 부분의 경쟁이 높지 않은 반도체가 포함되어 있는 역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쪽이 유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은 시장이 좀 소외되어 있던 산업이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엔저 역량이 계속적으로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엔저 역량이 좀 낮은 내수주 쪽으로 포트폴리오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음식료라든가 유통업체 등 신세계를 포함한 유통주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해 보이고요. 역시 당장 금리가 크게 인상될 가능성은 없습니다만은 테이퍼링 시작에 따라서 금리 상승도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융주나 보험주 쪽으로도 수급이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제부터 금융주 쪽으로 일부 이제 수출주를 좀 줄여서 금융주 쪽으로 좀 넘겨타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조금 추세적인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테이퍼링 시작됐습니다만은 한국 증시 전망은 그다지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어느 정도 자동차 쪽에 비중이 몰려 있는 부분을 좀 빼서 나머지 내수나 또는 기타 엔저 영향을 덜 받는 IT 쪽 이런 쪽으로 좀 옮겨 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 기간 동안은
좀 박스권을 좀 염두를 하시되 업종별로는 이렇게 희비가 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테이퍼링 정책 이후의 업종별 투자 전략이었습니다. 홀짝 박사의 모멘텀 투자 김문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